26년 7월 3일 저는 업비트에 1억을 입금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코인 시장, 과연 1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매수와 매도, 코인드림의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 코인 적립식 매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고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체인 남자 데니입니다. 데니님과 함께하는 코인 적립식 매수 콘텐츠가 벌써 2회차를 맞았어요. 어머나, 벌써요? 네, 시간 정말 빠르죠? 이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우선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바닥과 굉장히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저점을 잡기란 불가능하죠. 아무리 온체인을 잘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평일마다 비트코인 0.025개랑 솔라나를 한 개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매수한 현물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3배, 솔라나는 2배를 롱 포지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테더 잔액과 현물 보유량 그리고 포지션 현황을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평일마다 현황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 꾸준히 업로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트는 수익 중인데 솔라나는 아쉽게도 손실 중이라고 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은 못 맞춰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정리식으로 매수할 거니까 지금은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온체인 데이터상 또 오늘은 솔라나가 또 어떤지도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뿐만 아니라 오늘 솔라나 온체인 분석까지 들어가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네, 일단 비트코인 분석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흐름 가지고 있는지, 레버리지 과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자, 우선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늘었냐 줄었냐가 가장 직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지금 특별한 펀더멘탈도 없고 상승 모멘텀이 없는 국면이잖아요. 물론 PPI는 CPI가 좋게 나왔긴 합니다만, 자,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유동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결제 악정이 보통 파생 수요를 얘기하는데, 미결제 악정도 보시면 지금 현재 크게 늘고 있지 않고 그냥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물 거래량이 현물. 과거 상승장에서는 현물 거래량이 가장 먼저 튀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면 현물 거래량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현물 거래량도 보시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과 현물 거래량, 파생 거래량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수요가 없는데 시장의 대기 자금도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 살짝 올랐잖아요. 네. CPI 발표하고 나서. 네네. 그랬는데도 수요가 좀 없나 봐요. 그 수요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레버리지를 통한 움직임은 들어온 건 확인이 되는데, 현물 거래라던가 이제 공격적인 막 매수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돈 자체가 계속 말라가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거래소 보유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얼만큼인지 그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또 값에 따라서 이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가격하고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수요가 둔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수요라는 거는 매수세가 없다라는 소리인데, 거래소 보유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래소에 매도하려고 비트코인을 입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잠재적인 매도 물량들이 쌓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통 이제 바닥에서 보이는 특징들은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크게 막 움직임보다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즉슨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비트코인이 많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걸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한다라고 봐요.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즉 매도를 하고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도하려고 좀 대기 자금이 쌓여있다 이렇게 봐도 그쵸. 망한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수요는 없는데 매도 대기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래소 순 입출금 양입니다. 이거 많이 본 지표인데 얼마나 입금됐는지 맞아요. 출금됐는지에 따라서 또 살펴보는 지표인데 네. 어떤 부분 포인트로 봐야 해요? 자, 순위 출금량은 앞에서도 봤던 거래소 보유량이랑 이제 같이 보는 지표인데, 이 인디케이터 하나가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이제 입금이 강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양수고요. 그리고 출금, 즉 매집이 강하면 음수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 하루짜리니까 되게 유의미하겠죠? 최근에 보시면 일단 입금량이 조금 더 늘고 있고요. 입금량이 늘고 있는 이 수준이 중요한데 2,500개 넘게 지금 비트코인이 입금되고 있어요. 2,500개에 대한 제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최근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2,500개 이상 유입됐을 때 항상 큰 하락들이 시작이 됐던 구간들이에요. 화면에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개가 들어오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도 2,500개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올해 2월달도 보시면 2,500개 이상이 들어온 다음에 하락을 하고요. 5월달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500개가 이상 비트코인이 유입된 이후에도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지금도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물량 이상 들어오면은 이게 수요가 약하면 시장이 버티지 못했구나라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요도 없고 유동성도 메말랐는데 그쵸. 매도하려는 대기 자금은 쌓여 있고 네. 거래소 순 입출 금량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입금됐다. 네, 맞아요. 그러면 다 팔려고 지금 몰려든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망차. 자, 그러면 다음 펀딩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거래소에 매수나 매도의 비율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 비율이 높은 포지션 투자자들이 반대 포지션 투자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맞아요. 펀딩비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펀딩비는 지금 과열이냐 과열이 아니냐를 첫 번째 봐야 돼요. 사실 음수냐 양수냐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펀딩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최근에 펀딩비가 과열됐다라고 보는 구간들이 0.075 부근이거든요. 제 마우스 보시면 이 부근이에요. 이 부근. 근데 펀딩비가 결국 양수 부근에서 과열됐을 때 현물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내러티브가 있거나 미결제 약정이 받쳐주거나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는 국면에서는 펀딩비가 양수인 경우에도 잘 추세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계속 말하자면 수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지금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펀딩비가 이렇게 과열돼 있는 국면들 특히 지금처럼 이제 파생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 국면에서는 펀딩비가 양수인 경우 그리고 과열 구간에서 과열이 식는 구간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최근에 이제 보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펀딩비가 과열 구간을 갔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가격도 같이 하락하거든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면 펀딩비가 과열되고 나서 가격이 점점 꺾이고 있죠. 이게 이러다가 어떤 트리거가 딱 터지면 하락이 가속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에 제가 펀딩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과열이었냐라는 기준을 먼저 둔다면 네 과열이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과거 과열이었을 때는 어땠나? 사람들이 다 간다 했었거든요. 제가 마우스로 표시를 해보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이때 미국이랑 이란이랑 싸우고 미국이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 할 때 막 SNS에 뭐 우리 화해해요, 뭐 우리는 착해요, 뭐 누가 나빠요, 근데 우리 금방 화해할 거고요, 유가 떨어질 거야라고 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크게 암호화폐 쪽에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나 내러티브가 없는데 PPI, CPI 좋게 나와서 그냥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저는 미국, 이란 지정 리스크 있을 때나 지금이랑 모멘텀은 다르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펀딩비라던가 이런 데이터는 거의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과열되다 좀 꺾이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팍 오는 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미결제 약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물 거래소에서 전체 투자자들이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약수인데요. 값이 높을수록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고 그쵸.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긴 또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지금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미결제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수요가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미결제 약정도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금 수요가 없다 정도로만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도 수요가 없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지금 예상 레버리지 보면은요. 선물 거래소에서 미결제 약정을 코인 보유량으로 나눈 값이다. 근데 좀 어려워요, 저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큰 베팅을 하고 있냐. 이게 베팅을 하면 할수록 레버리지 비율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신용 비중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신용.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항상 말할 때 조합이 미결제 약정은 없는데 레버리지가 높고 펀딩비가 높으면 과열이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뭐 롱 스퀴즈,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다 그랬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어떠냐면 방금 앞에서 우리 미결제 약정 봤을 때 수요가 없고 둔화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도 유동성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레버리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만 미결제 약정은 더 많이 내려왔고 펀딩비라든가 이런 수요층들은 더 많이 내려왔는데 레버리지는 계속 버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레버리지
높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높은 변동성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베팅을 하고 있는 비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좋고 위에서 버티면 안 좋은데 계속 위에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코인 가격에서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을 뺀 값이다라고 하는데 여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수요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렇게 막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파생이 주도하고 바이낸스가 시장을 지배할 때 보통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바이낸스가 파생 거래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지표는 이제 결국 코인베이스의 수급이 세냐 바이낸스가 세냐 이걸 보는 지표인데요. 일단 저점은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수가 아니고 음수라는 거는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보인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닥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최소한 마이너스 100을 이탈해서 마이너스 150 부근 정도가 와야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직까지 이 구간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강한 수급이 나오거나 상승 대반전성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나쁘진 않다라고 그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솔라나 분석도 바로 들어가나요? 네, 오늘은 솔라나는 4개만 할 거예요. 볼 게 더 많은데 지금 어떤 국면인지만 왜냐면 또 너무 많은 거라면 저희가 시간도 길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선물 시장가 거래 누적 거래량 변화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CVD 데이터라 그래가지고요. 누적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지금은 어떤 국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회색깔은요 중립이에요. 중립. 초록 색깔은 매집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분배 즉 매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색깔이 어떻죠? 약간 회색? 네, 회색이에요. 그럼 앞에서 말할 때 회색은 중립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중립일 때 그런 매수했었어야 됐나? 중립 구간에서는 좀 어땠지? 라는 얘기를 해보면은 사이클이 고점에서 보통 수급이 꺾일 때 중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고점으로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에 움직임이 중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립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논하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사이클 바뀌기 어떤 전 국면이 있구나. 전 추가락이 나오더라도 되게 짧고 딥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 기간이 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블 차트라고 해요. 지금 솔라나를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지표인데 쉽게 말하면은 히팅과 오버히팅은 과열과 극단적 과열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나온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쿨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배, 그러니까 즉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국면에서 보통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쿨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지금 여전히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중립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이라던가 혹은 유의미한 변곡점에서 많이 나오는 단계 혹은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중립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앞에서 과열이라던가 오버히팅을 쿨링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는 이제 매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가 누적 거래량 변화도 있어요. 데이터가. 앞에서 현물이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인지를 보는 건데 현재 보시면 그냥 중립 단계예요. 현물이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물 거래량 버블 차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인지를 보는 건데 지금 그냥 중립 단계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중립 단계니까 지금 하락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딥하고 짧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여서 이 수급적인 변화가 갑자기 막 안 좋아지거나 그렇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차트를 보고 지금 어떤 국면인지 봤을 때 분배의 국면은 끝났고 매집 국면은 끝났고 이제 중립 단계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4가지 지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 나오기 전이거나 꺾이고 난 다음 네, 맞아요. 회색이니까 네네. 중립이다. 그래서 이때가 매수 포인트다. 그래서 솔라나를 현물로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예스. 오늘 분석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CPI 발표 나고 나서 비트코인 확 올라서 막 환호를 질러야 되나 했는데 또 좀 미적지근한 시장이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일 우리 공휴일이라서 시장 안 보려고 했더니 음. 트럼프가 또 무슨 연설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다고 또 허풍을 떨어놨던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내용들이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고 뭐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텔레그램이 가장 빨리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만 보고 당장 들어오세요. 고정 댓글에 네. 있는 링크로 입장
입장하셔가지고요. 텔레그램방 오시면은 내용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많이 입장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깊이 있는 분석과 설명으로 찾아뵐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이 저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말하는 것처럼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돈은 시장에 벌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 리스크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그러면 데니님? 데니죠.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적립식 매수를 하고 그 내용들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